그 쌀이 너무나 하얗고 기름기가 찰찰 돌아서 어머 밥 맛있겠다. 우리 항해도 재령 있을 때 이거 밥 먹고 처음이네. 와 너무 맛있겠다 했더니 식당 그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셔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가 좋아서 특히 노래가 좋아서 탈북한 금실은실 통일가수 최금실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실, 은실이요? 네, 금실은실. 오. 동실은 아니고요. 네.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왠지 이번 사연이 조금 더 특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솔직히 노래 너무 좋죠. 그쵸. 우리 인생에서 노래를 빼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통일 가수로 활동하신다 했는데 네. 뭐 앨범도 내셨죠? 맞아요. 저는 지금 네. 그 3집 앨범까지는 오. 사실은 10몇년차 가수인데 지금 막 뜨려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지금 날고 있는 중이에요. 뭐 노래 세계 중에서 음.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있나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제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곡인데 오. 이제 우리 일편단심 민들레 하면 조용필 선배님의 일편단심 민들레 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 곡은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근데 이 곡을 사람들이 제목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저도 사실 너무 설레었어요. 아, 진짜요? 유튜브 방송에 처음으로 아마도 탈북 유튜버 분들이 출연하는 방송에는 최초로 가영TV의 첫 출연입니다. 오, 저도 진짜요? 영광이에요. 오, 제가 감사하네요. 이렇게 진솔하고 그리고 뭔가 차분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에요. 고향 어디시죠? 저는 사실 고향이 그 항해남도 재령이에요. 네. 황해도 서투리 한번 온 지가 좀 돼서 좀 많이 까먹었는데 저희는 그래 시끼야 저래 시끼야 이런 꺄를 많이 붙여요. 그리고 빨리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텀발리? 텀발리? 처음 듣죠? 아오, 저도 처음 듣네요. 처음 듣죠? 사실 저도 이거 써보지 못했는데 텀발리? 저희 어머니도 재령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많이 쓰셨던 거였어요. 텀발리. 텀발리? 나름 빨리. 귀엽네요. 귀엽죠? 네, 그러면 또 네. 고향 하시면 네. 누구나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데 가장 떠오르는 추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고향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항해도 재령에는 12삼천리벌이 있어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오리 있잖아요. 그 벼에사기 쭉 익은데 그 논두렁길을 따라서 막 걸을 때 와, 그때 너무 좋아요. 좋죠. 왜냐하면 그 가오리에 벼에사기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그렇죠. 흔들흔들 때 뭔가 내 마음도 같이 가을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아서 고향 항해도 재령을 떠올리면 12삼천리벌의 그 가을 이삭이 막 이렇게 익은 그 논길, 논두렁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요. 그렇죠. 또 한국에서는 또 일부러 그런 것을 관광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다 황해도니까 네. 쌀은 배불리 드셨겠네요. 황해도 쌀 맛있잖아요. 그렇죠. 항해도 쌀이 되게 기름기가 지고 엄청 쌀이 투명하고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남한에 와서는 저는 사실 좀 에피소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그 쌀이 너무나 하얗고 너무 기름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이거 쌀이 너무 하얗다 뭐 기름기 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맛있겠다는 말 하죠, 그냥. 그렇죠. 근데 저는 식당에 갔는데 그 밥을 딱 뚜껑 열었는데 엄마 무슨 밥이 이렇게 하얘? 와 기름기가 찰찰 도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기름 안 쳤어요. 저를 따라서 억양을 좀 북한 억양을 해가지고 한국은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재령에서 그때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탈북하기 전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탈북하기 전에는 함경북도에서 살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만강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탈북하기가 좀 쉽잖아요. 쉽죠. 그러면 황해도면은 우리 한국 채널도 보셨겠네요? 사실 저 한국 채널 못 봤어요. 남한에 대해서 접한 것이 있다면 등록금도 없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돼요? 사실 저는 그때 들은 거 그대로 그쵸,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당시 들었던 게 남한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등록금도 없어서 이렇게 껌파리도 하고 담배도 팔고 뭐 이렇게 구두 닦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와보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남한에 대한 얘기는 그런 거 정도 듣고 북한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었는데 네.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는 이제 군복을 입고 그 사회안전부 협조단에서 저는 성악 조정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성악을 했는데 남한의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건 중국 TV에서였어요. 남한의 드라마도 보고 막 그 서울 말씨가 간드러지고 북한 노래하게 되면 선정적인 노래 그런 노래 위주로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사랑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실제 그런 그렇죠. 사실을 가사로 바탕해서 하는데 노래가 너무나 이렇게 감동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막 이런 곡들이라든가 사랑의 미로 그 다음에 바이성 이런 곡들.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남한에 가면 한창 우리가 북한에서 유행되고 있는 곡들이 많잖아요. 그런 곡들을 내가 직접 소화해서 앨범으로 내고 싶은 그런 사실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중국에 넘어가셔서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제대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전에도 휴가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군대에서 하루 세끼 밥 먹고 막 이렇게 공연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어렵고 하는 게 사실 몰랐어요. 남한의 어머님 분들은 아들들이 막 휴가 나오면 야, 뭐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잘 사는데도 하루 세끼 계속 이 밥에 돼지고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기 싫어 많은데도 아들아 뭐 먹을래? 아들 막 이러면서 엄청 그렇잖아요. 근데 저 휴가 가는데 집에 이렇게 막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님만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는데 그 먹을 식량이 없었던 거예요. 가슴 아프네요. 그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내가 그 밥을 좀 잘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제가.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 건 둘째고 끼니를 예울 식량이 없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저를 막 반기면서도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얼굴이었어요. 전혀는 집에 쌀이 떨어져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그 상태가 그렇게 힘든 거는 몰랐거든요. 그때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왜냐면 저희 동생들, 저희 아빠랑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노래가지고 막 황달이 와서 막 영양실조 상태 그 직전까지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드셨냐고 이렇게 봤더니 감자 있잖아요. 감자를 우리는 여기서 감자 웰빙 식단으로 간식으로 다 이렇게 삶아 먹잖아요. 아니면 그 뭐 요리할 때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감자 알도 크지도 않아요. 막 그 조그만데 그 감자 알들을 껍질도 안 밝힌 채 그걸 이제 그 가마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밖에다 이제 그 나무로 불 떼가지고 거기다 삶아가지고 그걸로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루에 하나? 예,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물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그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죽어요. 갑자기 북한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갑자기 눈물 흘리셔. 예, 북한 얘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그때 이제 생각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사실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군복을 입고 당의 어떤 유사상책에 당의 어떤 그런 선동 수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가족들은 이렇게 집에서 감자로 끼니를 애우면서 이렇게 굶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대로. 솔직히. 근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살릴 어떤 그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북에서는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해도 가진 것도 없고 군인의 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자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먹으면 내 가족들이 하나라도 먹지 못할까 봐.
갈 때 군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 통조림 같은 거, 그다음에 과자 같은 거 후반부에서 챙겨주셔가지고 전 가져가는데 나만의 휴가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그렇죠, 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하히 웃으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 아 싫어 이러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누려야 할 대신에 저는 그 가져갔던 것도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그걸 옥수수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끼니를 열 정도로 어떤 그래도. 그 식량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아빠랑 그래도 금시리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달이라도 먹어보는구나 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고마워하고 대견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또 눈물 나지만 탈북을 할 결심까지는 못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자꾸만 또 미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되게 현명하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중국 안 갈래? 어머니도 어이구. 남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 중국에 가면 밥은 세 끼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돈도 좀 벌어오고 잘 산다더라. 근데 저희 어머님들 저를 중국에 보내고 싶었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갈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누가 가족들을 살릴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저희 가족들 보면 당장이라도 저는 탈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휴가를 왔는데 안 돌아가면 저희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고 제대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일단은 어머니 얘기를 마음에 새겨두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항상 가족들 그 감자 몇 알로 끼니를 이으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저희 가족들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저 원래 밥 잘 먹는 사람인데 그 밥을 먹고 넘길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돼가지고 어머니 저한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시라 전번에 휴가 올 때도 얘기했는데 너 아니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혹시 몇 년도였어요? 90년도 후반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수무책을 읽다가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위험한데 사실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길을 어느 부모님들 막 또 밀겠어요. 그렇죠? 근데 탈북하시는 그 과정에 위험한 상황 없었나요? 위험했죠. 무작정 건너기보다는 아는 지인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물품 이런 거 주기로 했어요. 며칠 날 몇 시에 넘어갈 테니까 그때 원하는 물건을 다 넘기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때까진 괜찮았어. 그러면요. 네. 탈북을 한번 하고 다시 또 북한을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쵸. 중국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도문 네. 그쪽에 갔어요. 그쪽에 뭐 누가 있었나요? 그쪽에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언니 한 번 만났는데 그 언니는 중국에 지금 두 번째야. 자기 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두만 강 건너는 것만 섭외를 해야 그냥 강 건너서는 내가 안내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왔는데 언니가 그 물정을 잘 알더라고.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랑 나랑 지금 강 건너가지고 손 딱 잡고 막 길 걸어가는데 따르릉 하고 이렇게 자전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젊은 남자였어요. 딱 오던 게 북한에서 왔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막그만 이 신발이랑 다 젖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북한 사람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요? 그래서 친척집 가요. 그러니까 친척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다니 거기 엄청 먼데요. 그냥 제가 아는 집에 갈 테니까 거기서 묵고 데려다 준대요. 오. 들어갔어 그 집에 언니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것이 자기네 그 장모하고 그 장인 어른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되기도 전에 봤는데 언니가 없어졌어요. 응. 언니 도망쳤어요. 어머 혼자서. 그 언니 너무 야속해요. 그러니까 걔 친한 언니는 아닌데 길에서 이제 만난 언니인데 그렇지. 뭐 중국은 본인 다 맞겠다고 했잖아요. 저를 버리고 도망치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서. 와 근데 그 언니는 이 사람이 우리를 팔아먹는 걸 안 한 것 같아요. 나하고 같이 도망치면 다 탄로나고 하니까 혼자만 도망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속한지. 근데 다음날 아침 너무 웃기는 게 뭐 화장품 같은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가져왔는데 남자들 한 5명 달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제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안 했었는데요. 이야. 남자들이 막 와서 이렇게 시커멓고 막 쳐다보고 저 앉아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뒤따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갑자기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오지? 그래서 거기 한 사람 딱 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돈으로 산다는 거지. 내가 농사지어서 일생 동안 번 돈이래요. 네. 그거 주고 저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발 저 가족들이 굶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저 제발 사지 마시고 친척집까지 데려다 주면 값 다 드릴 테니까 신세 꼭 갚을 테니까 저 여기서 시집가면 안 돼요. 저 꼭 돌아가야 돼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막 그랬어요. 울고불고 하니까 가만 생각하더니 뭐라고 막 둘이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친척집에 간 거예요. 우리 그 친척이 그 사람한테 데려온 그 비용 있잖아요. 그때 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팔려 안 가고 그나마 풀려났어요. 착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친척집과 데려다주고 인신매매 안 걸리고 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친척집에 가셔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배부르고 나니까 가족들 생각나더라고요. 가족들이 나아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친척부 그랬어요. 뭐 돈 벌 일 좀 없냐. 그때 돈 벌 일이 여기는 농촌이라 여기는 돈 얘기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대요. 그 친척이랑 같이 막 며칠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좀 번 돈이랑 친척이 좀 보태준 돈이랑 다시 이제 북한 넘어왔어요. 와, 올 때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배낭 있잖아요. 우리 칸의 유명한 배낭. 그 배낭 하나 맸는데 그 배낭에다가 양복지 있잖아요. 그 양복지랑 뭐 옷감들 이런 거 그냥 무겁게 있잖아요. 제가 사실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아담한 편인데 그 배낭이 저만한 키. 일단은 내가 질 수 있는 것만큼 몸무게만큼 아무튼 다 졌어요. 졌구나. 저희 집에서는 와 제가 잡혔나 생사를 알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짐들 막 가지고 오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동생만 아빠만 빼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동생하고 아빠 빼고 그 몇 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 그 남동생 네, 남동생 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엄마랑 온 가족이 다 가는데 아버님이랑 동생분 한 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